일단 아까 원호님 그 이 영상 봤나요? 수급 매매가 지금 옛날에 그 수급 매매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됐죠. 영상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 남겼던 영상인데 엽? 엽. 자, 어디 있더라? 헉. 이 영상 보셨나요? 이거 수급 단타왕과 주식 고수들 수급 매매의 변화 경험담 썰. 여기 보면 수급 매매가 어떻게 지금 바뀌어서 약간 각자의 이제 스타일대로 적응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물어보신 분이 그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그 수급 단탕 물론 강사들 강의 10번씩 뭐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차트 매매 중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공개됐던 수급 매매는 사실 이게 다 노출이 돼가지고 다 노출이 돼서 뭐 기관이나 외인도 바보가 아니죠. 그런 뻔한 패턴으로 이제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수급 좀 영악한 주식판이 영악하잖아요. 수급 매매 우리 배운 사람들 낚시질을 하는 거지. 이런 단주 같은 거 꼬셔가지고 오히려 단주 꼬시는데 그럼 수급 매매하는 사람 단주 보고 사잖아요. 매수가 막 할 거 아니야 단주가 있으면. 근데 이제 그 단주 보고 매수하지만 사실 갈 줄 알지만 단주 꼬시다가 확 사서 들어오는 느낌이 있으면 그대로 확 밀어버린다든지 그런 패턴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이렇게 뭐 단주만 보고 단주만 믿고 내가 가는구나 생각하고 매입하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키하다고 할 수 있어요. 워낙 수급 매매 쪽도 많이 이제 오픈돼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차트 물론 매매를 계속 하시는 분은 이게 조금 내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공이 있을 거니까 괜찮은데 좀 힘든 분들은 그런 분들이지. 그냥 애초에 기본 베이스가 없어. 차트 내공도 별로 없고 했던 분인데 초보분인데 어쨌든 그때 강의를 뭐 돈을 내고 수급 매매만 딱 들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 장학생이든 성실한 분들은 딱 따라할 거 아니야 이거를. 사실 배운 대로는 되는데 응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용이. 근데 지금 장은 기본이죠. 배운 게 이미 어떻게 보면 이게 누출이 돼가지고 우리가 작전도 전쟁할 때 작전이 누출되면 안 통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니까 오히려 역습 당하지.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수급매매를 쓰기가.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 수급매매를 배우면서 이제 알게 된 그런 이제 이게 약간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응용이 되는데,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자기만으로 특화를 시켜갖고 시장에 적용을 해야지 지금은 좀 먹힌다는 거죠. 이게 수급 매매 갖고 먹히는 게 아니고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거지 지금 시세는. 저는 원래 차트 매매로도 수익이 나는 사람이었었고 옛날에 꽤 오래 해서. 근데 저도 이제 수급 매매도 관심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배웠던 건데 결국은 이제 수급 매매에서 다 따라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여기만의 원리 같은 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뭐 단주 계산하고 이런 건 이제 안 통해요. 이런 건 안 돼.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돈의 흐름이잖아. 수급이라는 거는 돈의 흐름.
그럼 돈의 흐름을 찾아가는 그런 걸 계속 이제 특화를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매수 타점이든지 그런 걸 잡는 게 이제 중요해졌고, 단순히 이제 호가창 가지고 그 단주 찾아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안 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없었다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세력들도 지금은 시장가로 사요. 시장가로. 예, 막 보셨으면 다행이네요. 예, 시장가로 많이 사요. 시장가로. 뭉탱이 시장가가 많이 들어와요. 이게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래요. 이제는 웃긴 게 이거의 구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때는 있죠. 여기 투자자별 매매 동향 같은 거 보면 여기 외국인 기관이 확실하게 주포가 딱 나뉘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확실하게 나뉘는 경우는 그 뭉탱이 물량이 들어올 때 정확히 어딘지가 아는데, 확실하게 안 나뉠 때는 이 구분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중에서 누군가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호가창을 봤을 때, 여기 차트를 봤을 때 차트의 위치에서 호가창에서 이제 그런 받아주는 물량, 그런 게 요즘엔 시장가 같은 게 굵직굵직하게 들어오거든. 그럼 뭘 키포인트로 삼아야 되냐면, 이건 수급에 배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해도 알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건데, 자, 호가창을 볼 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거예요. 조금 바꾸고, 여기 이 호가창에 들어오는 물량이 여기나 체결창을 보겠죠. 개인이 가능한가? 개인이 가능한 짓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개인이 가능한 호가창에 이 물량 들어오는 거나 뭐 받치는 거나 먹는 스타일이 있을 거고, 개인이 못하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이 못하는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인은 돈에도 한계가 있고, 매수하는 것도 사실 뭐 시스템을 쓰지 않는 한은 개인이 손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돈의 자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호가창을 분석하시려면 앞으로는 그런 쪽을 주요 포인트로 삼고 보세요. 단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어쨌든 호가창을 이제 볼 때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호가창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좋고, 그리고 세력은 가능하면 최근에는 이제는 그냥 시장가로 긁는다 생각하세요. 시장가로 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기관이든 외인이든 그렇게 많이 하니까. 아직도 단주가 가끔 나오긴 나와요. 단주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단주가 왜 그 계산하는 건 필요 없냐면, 이게 단주가 나오긴 하는데 불규칙하게 나와요. 불규칙하게. 지금은 단주를 해도 불규칙하게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불규칙한 단추는 뭐 하지 마라 이랬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규칙하게 들어오고 시장가로 들어오고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운 게 다 필요가 없지. 규칙적인 단주를 계산해가지고 물량을 계산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얼만큼 들어왔을까 생각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그 순간순간에 들어오는 그 양을 보고 내 느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물량을 그 순간순간 들어오는 돈은 계산할 수 있잖아. 그죠? 1억이 들어올지 2억이 들어올지 한 번에 들어올 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확 들어왔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왔는지 계산을 하고 그 느낌을 갖고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졌지. 확실한 거는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죠. 이렇게 호가창은 더 어려워졌고, 이 호가창도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호가창만 믿고 매매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래서 차트하고 오히려 안전한 수급을 보고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좀 쓰는 게, 조금 더 이런 수급 분석을 더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그레온은 아직도 어느 정도 통해요. 이건 좀 더 깊게 가야 되지만, 뭐 그레온이 확실할 때는 그레온을 볼 수도 있겠죠. 뭐 장 끝나고 KRX 들어가가지고 이 그레온 동향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아직 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확실하게 들어왔을 때, 누가 봐도 외인이든 기관이든 주포가 확실하고 양매수면 더 좋고, 근데 차트 상으로는 지켜줘야지 않으면 얘들이 손해볼 자리 뭐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것도 수급 매매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자리를 노릴 때 장중에 분봉을 보는데 그 분봉을 호가창을 같이 보잖아요. 그때 이제 호가창을 보면 그걸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내가 눌림 자리가 일봉으로 파악이 됐다고 해도 예를 들면 좋아요. 372 자전거 좋네. 372 자전거잖아요. 자, 이런 날 5월 29일 금요일 5월 29일 날 약간의 이런 자 조정봉이 나왔죠. 이 종목을 관심에 둬야 되는 이유는 다 필요 없고 앞으로 갔을 때 이런 큰 기준봉을 세워서 치고 나갈 때 보면 이미 여기가 수급 기준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부터 돈이 들어오잖아. 쫙. 근데 조정이 나오는데 치다가 못 사지. 이제 여기는 매매할 수, 한 칸, 두 칸까지 매매 가능한데 여기는 못 사잖아. 높아서 떨어져 줘야 사죠. 그죠? 떨어지고 내가 떨어지는데 굳이 살 필요 없으니까 모양도 그렇고 또 떨어졌는데 꼬리가 나왔잖아. 근데 장중에 계속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꼬리가 나온 게 기존 주포가 이 꼬리를 만들어줬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봉을 보면서 이 물량을 보면 받아주는 게 보일 거란 말이야. 열심히 이제 보는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장 끝났는데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5월 27일은 자 매도가 거의 없어요. 우리 약매수지. 그죠? 매도가 아니잖아요. 매도가.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한타쯤은 아니면 만약에 다음날 뭐 조금 더 이 버텨주면서 양봉 같은 게 짧게 뜬다면 그때도 매수할 수가 있겠죠. 그럼 수급을 보면 체크하면 되니까. 그 여기서 매수를 1차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음날 짧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얘는 강해가지고 매도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위로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분석을 했던 사람하고 안 했던 사람하고 이 봉을 아침에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수급 매매 분석을 했던 사람하고 안 했던 사람하고 그냥 이것만 보고 아침에 잡는 사람하고 우리는 분석을 했던 사람이잖아. 기다렸던 사람들. 종배에 못 샀다고 해도 아침에 갭을 떠버렸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고가 돌파할 때 따라갈 수가 있거든. 누가 확률이 높을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산단 말이야. 살 수 있단 말이야. 수급 매매 이게 보고 있던 사람들, 분석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아니면 전날 종배할 수도 있었고. 뭐 일례를 드린 거지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수급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해서 호가창을 보면서 이날 샀던 사람도 호가창을 잘 보는 사람은 이날도 샀겠지. 그죠? 근데 호가창을 잘 못 보는 사람이라도 분석 꼼꼼하게 한 사람은 이때 돌파할 때도 따라가는 거지. 아침에. 자리를 기다렸다가 최대한 확실하게 약간 옛날처럼 무조건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만큼 왔는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 있게 따라가는 이런 매매는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수급 매매가 예전처럼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최대한 없는 자리를 찾아서 그때 들어가서 먹는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승률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아마. 거듭가기 이런 거 나오죠. 나오는데 옛날처럼 단주로 거듭가는 게보다는 이제 시장가로 막 긁어버린다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전하고 다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파악해서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